일반 헬스장하고 PT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헬스장은 대형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T샵은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사진들은 전부 다 회원분들인가요? 다니던 회원님들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대표님도 있으신가요? 저도 있기는 한데 과거의 저라서 지금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바디 프로필인데 이제 안 찍은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1년 뒤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장님 바디 프로필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로진 PT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거는 웨이트 처음 배우고 처음 찍은 첫 번째 바디 프로필.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께 직접 받으신 건가요? 네, 대표님한테 주 1회 PT 받았었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3개월 걸렸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빨랐어요. 저는 그 전에 계속 필라테스로 어쨌든 근력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면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있고 이제 원래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필라테스 강사로 전향을 해서 제 면허증이랑 필라테스 자격증이랑 선생님들 자격증이랑 회원분들이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듣는 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뭐 6개월 걸리는 분도 있고 진짜 뭐 2달 만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2년 걸려도 사실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바디 프로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태닝하면 태닝 비용 뭐 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드는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하면 다들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 용찬우라는 분이 바디 프로필은 성 노예가 뭐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이슈가 되고 건강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식습관만 잘 지키면은 건강은 해치지 않고 좋은 몸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 사업을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없을 텐데 뭐 운영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각 매장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서 원래 처음에 와인 가게랑 티샵을 병행할 때 집에서 5시에 출발해서 1시까지는 늘 있어야 돼서 새벽 1시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이 직접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다 하시는 건가요? 가게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출근을 많이 해서 인건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직원보다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폐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가 앞으로도 늘 계속 그렇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많이 힘들어지고 직원들 임금 자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안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가져가는 돈 하나 없이 직원들 급여 주고 월세 내고 공과금 뭐 내고 가게에 들어가는 돈들 내고 나면은 진짜 마이너스 한 400 정도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2살 PT샵과 필라테스 센터 와인 가게를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큰 건 없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열심히 살고 내가 갖고 있는 내면과 외면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 트레이너를 한 지 5년 정도가 됐었는데 자영업에 뛰어들면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게 더 뜨겁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면 내가 진짜 피곤한 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나가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야 성공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하시다가 자영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돈 때문인 건 아닌가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돈 때문인 것보다는 제가 일하는 센터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 센터를 꾸리면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큼 회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겨서 더 회원님들이 만족하지 않을까가 일단 1번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PT샵입니다. PT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생각보다 5층에 이렇게 하셨네요. 11층에 있는데 PT샵 특성상 규모가 헬스장에 비해서 좀 작은데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고 고층에 있다 보면 답답한 마음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좀 고층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PT샵들이 다 이렇게 고층에 하나요? 제가 6년 전에 시작할 때 PT샵 11층에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그렇게 높이 있는데 누군가 오겠냐? 근데 지금 저희 회원님들은 엄청 만족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 헬스장하고 PT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헬스장은 대형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T샵은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인데 헬스장은 김밥천국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김치찌개 전문점처럼 메뉴는 PT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을 일반 헬스장처럼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등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저희는 일단 PT샵이기 때문에 과외처럼 이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진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회 70만원, 30회 150만원인데 그 비용에는 PT를 받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라카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그 회원님의 삶에 스며들어서 삶을 관리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PT 받는 것보다 더 싼 거네요. 요즘은 사실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PT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인데 원래라고 생각하면 헬스장은 헬스비를 등록하고 그다음 PT비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장보다는 조금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PT샵은 말 그대로 일반 회원님들을 관리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회원님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헬스장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되게 번화가잖아요. 여기로 하려면은 꽤 비쌀 텐데 창업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트레이너 생활을 5년 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저 혼자 한 센터가 아니고 저랑 한 분 더 같이 해서 공동 운영하는 센터여서 둘이서 합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센터만 11층만 보증금 포함해서 한 1억 6천, 1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 PT샵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 PT샵만. 필라테스 센터는 8천만 원 정도 든 것 같고 와인 가게는 엄청 작지만 한 3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와인 가게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지금이 트레이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계시는 거죠? 일단 세 가지 일을 하니까 트레이너 때보다는 많이 법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 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한 3배에서 많을 때는 한 5배까지도 버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진짜 많이 벌 때는 2천만 원까지 벌 때도 3천만 원까지 벌 때도 있었는데 힘들어졌을 때는 사실 뭐 적자가 난 적도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고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익입니다. 시계가 10분 정도 느린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회원님들이 정각 수업을 하면 딱 그 정각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동 전에 몸 푸는 거에 대해서 좀 귀찮게 생각하거나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운동 전에 몸을 푸는 동작부터 알려드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수업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 푸는 시간을 이용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안전 때문인가요? 안전 때문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빨리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만약에 바디 프로필이 목표거나 다이어트가 목표거나 어떤 목표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동 전에 몸을 풀어야 운동의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PT샵은 6년 정도 됐고 필라테스 센터는 한 3년 됐고 와인 가게는 거의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계속 사업을 하신 거네요. 와인 가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함께 했습니다. 큰 타격은 없었나요? 타격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코로나 때도 잘 되는 가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가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이제 아래층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 가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필라테스랑 PT랑 만약에 거리가 멀어버리면 둘 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동선이 바뀌어버리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필라테스적인 부분의 효과, PT적인 부분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원장님이세요? 네. 필라테스가 보통 어떤 운동인가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만들어진 근력 운동이거든요. 프로들의 재활 운동이나 정신수양 방법으로 고안돼서 만들어진 운동의 한 종류이고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필라테스라서 이 운동을 필라테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운동 자체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 활성화를 시킨 코어로 몸의 중심을 꽉 잡아서 팔, 다리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라서 올바른 관절의 위치에서 필요한 움직임에 필요한 만큼의 힘만 꺼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코어 운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코어 운동과 방향성이 같죠. 보통 필라테스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남성분들은 회원분이 없으신가요? 원래 필라테스는 남자가 만들고 초반에 남자들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진 운동인 만큼 남성분들의 몸에도 되게 좋은 움직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남녀노소 성별 가릴 것 없이 몸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요즘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진짜 많이 하고 남성분들도 약간 스트레칭해서 관절 위치 찾고 뭐 코어 찾고 하는 용도로 많이 와주시는 것 같긴 해요. 여성분들이 필라테스 많이 하는 게 편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하긴 하죠. 이미지 자체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남자 강사도 별로 없고 필라테스 하려면 몸이 좀 유연해야 하지 않나요? 유연해야만 동작이 나오지는 않고요. 올바른 관절에 위치해서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유연하지 않아도 유연성을 찾으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남성분들처럼 많이 뻣뻣한 편인 분들이 오시면 가동성 자체가 잘 안 나오니까 초반에는 그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반복하면 실제로 좀 더 유연해지거나 그런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많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면은 유연성도 찾을 수 있고 뭐 척추의 유연성이든 뭐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든 훨씬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포로들이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만든 운동이라서 침대같이 생겼어요. 스프링을 연결해서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라서 여러 가지 스프링을 이용해서 저항을 느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침대처럼 생겼고 스프링이 이렇게 좀 달려있거든요. 이제 몸의 중심, 코어를 꽉 잡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구이기도 해요. 이거 원장님 바디 프로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로진 PT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거는 웨이트 처음 배우고 처음 찍은 첫 번째 바디 프로필.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필라테스로 다져진 운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선명도나 운동의 효율이 남들보다는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 직접 받으신 건가요? 네, 대표님한테 주 1회 PT 받았었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3개월 걸렸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빨랐어요.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으려면 운동 강도가 잘 나오고 운동이 좀 정확하게 돼야지 1시간이라는 시간에 근육도 정확하게 쓰이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계속 필라테스로 어쨌든 근력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등이나 엉덩이나 웨이트적인 근육의 자극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느낀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면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다 자격증인 거예요? 저는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있고 이제 원래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필라테스 강사로 전향을 해서 제 면허증이랑 필라테스 자격증이랑 선생님들 자격증이랑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원래 물리치료사 하셨던 거예요? 네, 원래 물리치료사였어요. 근데 왜 필라테스 강사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아파서 찾아오신 분들이라서 운동으로 뭔가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사실은 조금 없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좀 받는 걸 수동적으로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병원보다는 능동적으로 몸을 써서 회원님들의 변화를 만드는 거에 제가 흥미를 좀 많이 느끼게 돼서 강사로 전향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사진들은 전부 다 회원분들인가요? 다니던 회원님들의 사진. 여기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 사진. 대표님도 있으신가요? 저도 있기는 한데 과거의 저라서 지금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바디 프로필인데 이제 안 찍은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몸이 좋으시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좋았다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1년 뒤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턱 살짝만 들어주고 아우. 지금 뭐 때문에 PT 받으시는 거예요? 수술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 약간 극복하고 좋아지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아, 실제로 효과는 있는 것 같으세요? 처음보다 운동하는 능력도 많이 좋아졌고 몸의 약간 컨디션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재활 치료 받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빌드업이 잘 맞아떨어져서 안 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되면서 느낌이 딱 받으면 운동이 참 재밌는데 10시 50분 하체 내일 아침에는 막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체는 또 늦게 올 수도 있죠. 약속 걸어야 돼요. 커피 한잔 사기. 내일 오실 때 커피 하나 사들고 오실 것 같은데 하체 한 다음에 커피 한 잔 보내기. 서로 똑같이. 굉장히 칼 같으시네요. 그렇게 해야 이제 몸이 나옵니다. 회원분들이 보통 어떤 목적으로 많이 오시나? 목적은 진짜 다양한데 보통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바디 프로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 처음에는 이제 체형 교정이나 통증 케어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거예요. 강해져야겠군. 갈게요.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내일 바디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내일 이제 촬영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이 헬스 하는 사람 특징이 제대로 한 지는 몇 년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운동 치면은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대회도 나가셨나요? 대회도 2015년에는 나갔는데 대회 나가보니까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트레이너로서 조금 더 역량을 올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세계 사업을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없을 텐데 뭐 운영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고 각 매장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서 쉽진 않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매일 갔고 새벽 5시 반부터 움직였는데 지금은 와인 가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4번만 가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일을 이제 잘해가지고 그렇게 가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와인 가게랑 티샵을 병행할 때 집에서 5시에 출발해서 1시까지는 늘 있어야 돼서 새벽 1시 말씀하세요? 네, 와인바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합니다. 합법적인 우리 3대 영양소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술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어, 근육도 안 나오고 그럴 텐데. 맞죠. 술 마시면서 운동하는 게 진짜 안 좋기는 한데 사실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전교 1등인 학생이 PC방 밤샘을 하루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전교 뭐 중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처음에 전념한 시간이 길었으면 길었을수록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도 충분히 꿈몸은 그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쉬는 날 없이 일했는데 얼굴에 뭐 나는 것도 많고 막 몸이 너무 지쳐가는 것 같아서 일요일은 모든 업장을 제가 쉬고 있습니다. 따로 마케팅 하는 건 있으신가요? 마케팅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센터가 잘 된다기보다는 마케팅을 잘해서 잘 되는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술집 같은 경우도 진짜 제가 먹어봤을 때 우리 가게보다 진짜 너무 맛이 없는데 잘 되는데 보면 마케팅을 다들 잘하더라고요. 돈 주고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직영으로 내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라는 효과가 엄청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모든 게 다 미니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술집도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술집보다는 사장이 꼭 있는 술집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헬스장이나 PT샵 같은 경우도 사장이 있는 헬스장이나 PT샵을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화 시킨다기보다는 직영으로 조금 더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오늘 여긴 뭐하러 오신 건가요? 회원님이 이제 바디 프로필 찍으러 회원분들이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듣는 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뭐 6개월 걸리는 분도 있고 진짜 뭐 2달 만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2년 걸려도 사실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딱 얼마 걸릴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헬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기본 운동권인 분들은 다 빨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인데 한 18% 이하 정도는 돼야 이제 촬영할 때 얼굴이랑 몸이랑 다 예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남성분들은 무조건 한 자릿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체지방률이랑 보여지는 몸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을 찍어보고 복근이 나온 정도를 보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중요해서 허리 라인, 엉덩이, 어깨 모양, 복부가 중요하고 남자분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해서 아, 저 정도로까지 뺄 수 있구나까지 보여주면 사진이 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스튜디오마다 좀 다른데 보통 뭐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태닝하면 태닝 비용 뭐 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게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내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 기본적으로 몸이 받쳐주면은 혼자서 운동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PT를 받으시고 그다음 촬영 같은 경우도 요새 인생 네컷 같은 곳에서 셀프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해요. 몸이 좋으면은 사실 뭐 친구가 아이폰 들고 찍어도 바디 프로필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 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하면 다들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 용찬우라는 분이 바디 프로필은 성 노예가 뭐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이슈가 되고 건강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식습관만 잘 지키면은
건강은 해치지 않고 좋은 몸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기준에는 보통 체지방률이 10%대 가면은 생리불순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한테 꼭 필요한 지방질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시키면은 저는 한 자리대 여성분들도 그런 일이 없이 바디 프로필을 찍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보통 탈모나 여드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몸을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찬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식사를 좀 바꿔서 넣어줬을 때는 다이어트를 다 해도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어요. 트레이너는 사실 그 회원님에 맞게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식단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서 남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 회원님도 나도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PT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원래 운동을 하셨나요? 네, 저는 계속 움직이는 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컨셉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전공이 무용이라서 무용 컨셉으로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운동을 하시네요. 살짝 이렇게 운동을 해서 수분도 조금 더 빼주고 이제 근육 크기도 조금 더 보이게 만들 수 있어서 살짝 운동을 해주는 편이에요. 바디 프로필은 대부분 다 노출이 있거나 섹시하게 찍는 컨셉이 많은데 몸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바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할수록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이 거치기 전에는 멋있다보다는 좀 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사실 좋은 몸을 만들고 프로필을 찍어야 야하다보다는 멋있다로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게 낫다는 건데 사진의 보정을 왜 하는 건가요? 보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정하는데 나만 보정 안 하면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도 다들 예쁘고 좋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제모도 같은 이유인가요? 제모는 사진을 찍을 때 빛 번짐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하셔야 사진 자체에 몸이 잘 담길 수 있습니다. 털에 반사돼 가지고 몸이 많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체지방만 빼고 찍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 회원님이라고 꼭 가는 건 아니고 진짜 살만 빼서 이렇게 복부만 살짝 나오는 몸이면은 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토익 만점을 1년 공부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토익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토익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쁜 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한번 해서 몸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유지되길 바라는데 사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벽에 붙여서 이쪽 골반에 힘을 여기에 체중을 싣고 이렇게 오자마자 되게 바쁘시네요. 오늘 일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듯하네요. 원래 영업시간이 지금 시작하시는 건가요? 5시에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인 바다 보니까 한 8, 9시 돼야 이제 손님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일주일에 3, 4회 정도 오신댔는데 원래 주말에 오시나요? 네, 금요일, 토요일은 일단 인건비를 좀 아끼려고 직원을 최소한으로 쓰고 제가 나와서 실무를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다 하시는 건가요? 저도 대표가 되면은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문도 받고 뭐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보다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가 잘 돼야 직원도 쓰고 제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가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원래 사장이 나오는 빈도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게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출근을 많이 해서 인건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 어려우신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건가요? 매출도 일단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돈을 아끼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진짜 가게가 마이너스 한 순수 한 400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가게를 계속 운영하시네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리도 하려야 뭐 정리가 되는 거니까 돈이 엄청 많이 벌리면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리할 사람 없지 않을까요? 오게 하신 게 뭐예요? 손님 배를 눌렀을 때 와인 가게다 보니까 손님들이 대화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직원들끼리 무전도 하고 벨소리도 저희만 들리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가게가 프랜차이즈라고 하시던데 프랜차이즈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헬스장이랑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메뉴를 만드는 거나 가게에 필요한 동선을 짜는 게 혼자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좀 빌렸습니다. 옆에 있는 게 와인 냉장고예요? 네, 이게 와인 셀러입니다. 운동이랑 술이랑 되게 상극이잖아요. 술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트레이너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완전 색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술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다른 게 아니고 와인으로 선택하셨어요?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와인을 접해보고 와인을 먹고 취하니까 다른 술을 먹고 취하는 것보다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와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메뉴판인가요? 네, 저희 메뉴판은 시집으로 돼 있습니다. 예쁜데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쏟을 일이 많은데 쉽게 더러워져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 메뉴가 무엇인가요? 저희 대표 메뉴는 플래터류들, 과일 치즈 플래터, 치즈 크래커 뭐 이런 플래터류들이 좀 대표 메뉴고요. 아니면은 그냥 찹스테이크랑 감바스 정도인 것 같아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폐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가 앞으로도 늘 계속 그렇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많이 힘들어지고 직원들 임금 자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한 번 좀 가게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좀 어려워요.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가져가는 돈 하나 없이 직원들 급여 주고 월세 내고 공과금 뭐 내고 가게에 들어가는 돈들 내고 나면은 진짜 마이너스 한 400 정도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대표님 돈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냥 진짜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인데 처음에는 좀 버틸 만큼 버텨보자 했는데 이렇게 된 지도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가게지만 좀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부터 좀 잘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보통 저 주변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집이 엄청 잘 사는 줄 알았고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지내면서 뭐 어려운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군대 갔다 온 후로 집안 사정이 갑자기 많이 어려워져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절실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절실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셨나요? 인생의 첫 터닝 포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는 형 차에 뒤에 탔다가 사고를 크게 당해서 2달 정도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고 친다기보다는 좀 남들이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행동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것들이 모여서 저한테 돌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와인 가게가 이제 엄청 잘 되다가 코로나를 다 겪고 나니까 부산에서는 일단 와인 문화 자체가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 가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꾸 내가 남들보다 더 먼저 해야지 빨리 해야지 뭔가 마음이 급했는데 그 급했던 것들 때문에 정체기가 온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이제 또 새로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고 그냥 두루뭉실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하기 전에 10분 정도만 오늘 하루의 계획을 좀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정리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훨씬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5분 10분 동안 오늘 하루 내가 다 해야 할 걸 다 했는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일매일 했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자고 있으면서 인생이 안 풀린다, 돈이 없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저도 좀 부정적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 하면서 자꾸 나는 돈이 없다, 몸이 안 좋다 뭐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나 주위에 고마우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제가 사업체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그 업체별 운영하는 원장이나 저랑 같이 동업자인 사람이나 아니면 와인 가게는 매니저에게 같이 하지 않았으면은 세 가지를 운영하기 진짜 힘들었을 거고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좀 나눠서 받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부모님은 지금까지 두 손 두 발 문제없이 잘 키워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때가 많은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컸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자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대한민국 1번 초밥은? 호주에서 온 스시, 옛날 통닭은? 100년 가마솥 옛날 통닭, 부산 정비는? 신호정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